안녕하세요. 비행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어드랍이 돈이 되냐, 그래서 1000만원이 정말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좀 드릴 겁니다. 에어드랍 작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거를 정말 해야 되는지, 돈이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기초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썸네일이 1000만원이 정말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에어드랍 작업을 왜 하는지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프로젝트가 자체 토큰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만 토큰을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는 것보다 이 자신들의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준 기여한 유저들에게 이 토큰을 보상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마케팅이 요소가 되겠죠. 자, 그와 더불어서 그 토큰을 지급한 유저들이 자신들의 생태계에 합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태계를 키우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에어드랍을 지급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기여한 유저들에게 보상함으로써 자신들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마케팅도 되고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그런 작업으로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런 에어드랍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이 에어드랍 작업을 하게 되는 건요, 지금 현재 하락장을 버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익 방법이 저는 이 에어드랍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도 이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차등 에어드랍이 지급되기 때문에 각각 다른 차등 보상을 받게 되지만서도 굉장히 큰 금액으로 받아가는 게 대부분 특징입니다. 이전 과거에 에어드랍으로 얼마까지 지급이 되었나 쭉 살펴보면요, 굵직굵직한 것만 가져왔고 이 외에도 수도 없이 많지만 일단 가장 먼저 시초가 되었던 게 2020년도에 유니코인 에어드랍입니다. 그래서 이 유니스왑에서 트랜잭션 한 번만 남겼어도 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줬던 기록이 있고요. 그 외에 DYDX라고 해서 그때만 해도 클릭 한 번만 해도 800만원 상당의 에어드랍을 지급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21년도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로 도메인을 가지고 있으면 평균 1천만원, 그리고 겔즈 갈 토큰 에어드랍으로 평균 700만원, 그 다음에 앱토스 에어드랍으로 150만원, 아비트럼으로 평균 600만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금액을 에어드랍 해준 걸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각각 조건은 또 다르고 실제 비용이 발생되지 않았던 테스트넷도 있겠지만 현재 또 가이드에 따라서 보면요, 기준은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수익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뭐 얼마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굉장히 큰 금액을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프로젝트들이 토큰을 뿌려대면 시세에 영향이 크게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무작정 뿌린다기보다 기여자들에게만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백커라고 해서 투자자들 또는 파트너들의 그런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 시세의 무차별적인 하락보다 오히려 이런 에어드랍으로 입소문이 타고 마케팅이 되다 보니까 이런 개미들의 탑승으로 인해서 또 단기 상승을 이뤄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보시면 시세는 우하향해서 그때 에어드랍 받았을 때보다는 시세가 하락되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에어드랍 작업을 하고 토큰을 받게 되면 바로 수익 실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러면 수많은 프로젝트들 중에서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나,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산전수전 겪은 에어드랍 헌터들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투자금을 받았는지, 아니면 어떤 벤처 캐피탈들한테 투자를 받았는지, 아니면 다가올 메타에 있어서 획기적인 프로젝트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보고요. 가장 중요하겠지만 잠재적인 에어드랍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어드랍을 받을 때 무조건적으로 에어드랍을 지급받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큰 수익이 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럼에도 에어드랍 작업하는 것, 여기서 우리들이 가장 큰 돈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찾아보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고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에어드랍 작업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수익을 못 봤다 라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에어드랍을 노리는 이 프로젝트들을 잘 선택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이런 테스트넷, 그러니까 실제 자금이 발생하지 않고 무료로 작업이 가능한 이 테스트넷에서의 작업은요, 최근 들어서 큰 수익을 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인넷, 그러니까 실제 자금이 발생하는 그런 작업들은 큰 수익을 주고 있고요. 앞서 말했듯이 노력한 만큼 차등 에어드랍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차이점이랑 그리고 에어드랍을 노리는 프로젝트를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료 작업의 기대 수익은 항상 딱 그 수준까지만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용돈벌이 수준으로만 기대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에어드랍 메타는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또 변화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시간이 흐를수록 에어드랍에 대한 조건이 많아지고 있고요. 점점 어려워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드랍에 있어서 돈이 된다는 게 소문이 또 많이 나고 그만큼 참여 유저들도 점점 늘어난과 동시에 이런 복 계정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다계정 같은 그런 계정들이요. 그래서 이런 KYC에 필요한 프로토콜들도 같이 성장함에 따라서요. 우리가 시간과 노력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대 수익이 높으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그런 이유 중에 하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드랍만큼 돈벌이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가 에어드랍 작업을 함으로써 다양한 신규 프로토콜들의 다양한 기능들을 또 선점해서 누려볼 수가 있고 우리가 매수 매도 외에도 수익 낼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또 선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와 더불어서 토큰 에어드랍 받고 또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에어드랍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는 상위 0.01%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같이 공부해서 에어드랍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에어드랍 작업을 할 때 주의사항을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큰 수익을 주는 만큼 많은 시간을 두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조급해야 하지 않고 참여를 해야 되고요. 보통 1개월에서 3개월만 진행되는 이런 짧은 이벤트들 외에는요. 대부분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여러분들이 작업하셔야 되고요. 이런 이유로 통해서 하나만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면 좀 기다리기 너무 심심하니까 기대 수익이 높은 편에 속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의 씨앗을 심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들을 해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확하게 되는 그런 로테이션을 빠르게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 수익이 높을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좀 다양하게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처럼 만약에 코인 에어드랍 작업이 처음이시거나 아직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한두 개 정도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그러면서 점점 기술을 익히시고 좀 적응이 되시면 또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 이런 식으로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용들은 다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 레이어 제로는 조만간 임박했다고도 보고 있지만 에어드랍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는 믿지 않고요. 일단 에어드랍 발표하기 전까지는 계속 트랜잭션 남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GK 싱크, 스타크넷, 스크롤 등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레이어 제로라든지 GK 싱크, 스타크넷 정도는 이 세 가지는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제가 가이드 영상 남겨드리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죠. 여기 보시면 투자 금액입니다. 이 각각 프로젝트들이 받은 투자 금액인데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짤막하게 남겨놨습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는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해당 프로젝트 가이드 영상에 자세히 남겨드렸으니까 보시면 이해가 되기 쉬울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집중해야 될 프로젝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폴리헤드라, 알트레이어, 제타, 베노 등등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들을 전부 다 한 번에 할 필요는 없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먼저 집중해 보시고 그 이후에 좀 여유롭다, 이제 좀 이해가 된다 하시면 그 이후부터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영상들 다 하나씩 있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영상마다 친절하게 이제 모든 방법 가이드로 영상을 남기고 있으니까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에어드랍 작업을 할 때 필요 요구사항이 있다면 굳이 뽑자면 자신의 메타마스크 계정에 이더리움을 넣고 빼는 것만 할 줄 안다면 에어드랍 작업 참여하는데 문제 없으니까 이 점만 아시고 앞으로 제가 가이드 드리는 에어드랍 작업 꾸준히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어드랍이라는 것은 조건이 필요한데 여기서 에어드랍 작업할 때 필요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이드 루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겠지만 일단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각각 에어드랍 참여하는 가이드 영상에서 가이드 드리고 있으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어드랍으로 돈이 되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에어드랍으로 좀 수익 낼 수 있는 저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올 초에 영상으로 다뤄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수익을 좀 내고 있고 그리고 연말에 한번 이 에어드랍으로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 한번 쭉 정리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는 내년까지 불장 오기 전까지 에어드랍 메타 잘 타서
같이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BMT였습니다.